조간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블룸버그를 인용해 미국 상장사의 내부자들이 자신이 몸담은 회사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블룸버그는 데이터 분석업체 워싱턴 서비스 통계를 인용해 지난 27일까지 자사 주식을 매입한 기업 경영진과 임원 등 내부자 수가 900여 명으로 10월의 2배 이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자들의 매수자 대비 매도자 비율은 0.54배로 지난 5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내부자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부자들의 강한 매수세는 강세장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중국인이 거액의 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인은 가계와 민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매달 500억 달러, 약 64조 7천억 원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골드바, 일본 부동산 구매 등이 꼽힙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주로 33만 달러, 약 4억 2천만 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고가주택에도 관심을 보이는 추세라고 전해집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2019년 발표했던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가 현재 절반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33,796대입니다. 1월부터 10월 기준 올해 수소차 신차 등록 대수는 3,964대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내 수소차 수출도 올해는 271대에 불과해서 1,000대를 넘었던 2020년, 2021년과 비교해 급감했습니다. 수소차 보급이 목표만큼 되지 않는 것은 우선 연료 가격이 매년 오르며 수소차의 연료비 부담이 커진 영향입니다. 수소 충전소 보급이 더딘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동아일보는 수소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소비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국내 은행 6곳에서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빚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에 시작된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는 이처럼 수수료가 면제되면 조기 상환이 늘어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일부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실제 가계대출 축소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는 재건축 부담금 기준이 완화돼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으로 얻는 이익이 8천만 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개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법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법안 통과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은 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하고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깎아줍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단지도 전국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듭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